네, 오늘은 제가 원래 했던 거 말고 원래 하려던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동영상을 올리기는 조금 그래갖고 지금 내용이 그래서 아직 교수님한테 공개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모델 컴프레션이랑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요. 모델 압축은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이 용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쪽 관련된 저자가 이제 처음에 이 관련 컨셉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발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먼저 모델 컴프레션, 모델을 압축하는 게 뭐가 있고 대충 여태까지 어떻게 추세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그리고 그거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임프루브 돼서 최근 CVPR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피트넷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흐름, 이게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서베이 비슷하게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4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자르고 쉐어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추출할 수 있듯이 어떠한 컨볼루션 필터를 다른 컨볼루션 필터를 쓴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이제 파라미터 프루닝이랑 쉐어링은 말 그대로 이제 필요 없는 것 좀 잘라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되겠고, 그 테이블 1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특징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하면서 파라미터를 개수를 줄여서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될 사항은 그럼 뭘 자를 거냐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디컴포지션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3x 3을 1x 3, 3x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되어 있는 모델을 나눠서 계산함으로써 좀 더 크기를 줄여보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드 컴팩트 컨볼루션 필터는 필터를 쓸 때 좀 잘 맞는 여기 모델에 적합하게끔 바꿔서 이제 필터를 써보자, 트랜스포된 필터를 써보자는 컨셉이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그냥 흔히 앞에서 3개 했던 거랑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필요 없는 거 자르고 뭐 이렇게 늘리고 붙이고 하는 이런 컨셉인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스튜던트 티처라는 패러다임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학생이 될 수 있는 작은 모델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모델을 압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나고 받을게요. 먼저 첫 번째로 파라미터 프루닝이나 쉐어링은 옆에 있는 요 피겨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오는 모델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보면 이제 커넥티비티 학습을 해서 자를 수 있는 것 좀 자르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몇 달 됐죠. 우리 초창기 때 이제 코드북 얘기를 할 때 크기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코드북 쓰는 걸 잠깐 저희 스터디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코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디멘전을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축소를 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큰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하고 바이너리랑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파라미터 프루닝이나 쉐어링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선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논문 자체가 제가 이제 레퍼 달아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 레퍼 말고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에 이 모델 컴프레션이라는 그 컨셉이 왔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보면은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다 시그널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논문,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최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퍼런스를 보면 연도가 좀 뒤쳐져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달아놓은 게 다 15년도 거고요.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있고, 보면은 이제 샘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 즉 이제 X축에 있는 그 시퀀셜한 부분을 디스크리트하게 잘라갖고 하는 거에 반면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밸류값 Y축이죠. Y축을 기준으로 어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이건 이제 2비트 0, 1 두 칸을 사용해서 하는 2비트 형태로 이러한 밸류를 가지는 곡선의 그래프를 표현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8비트 16비트 형태의 포인트로서 값을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특정 우리가 지정한 이 비트에 할당되는 그 y 값에 맞춰서 매핑이 되니까, 퀀타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이 압축이 돼서 이제 계산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이제 접근하고,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게 이제 바이너리제이션입니다. 원비트죠. 0101. 0101을 길게 잘 조합을 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가볍게 만드는 건데, 뭐 추론할 수 있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의 단점은 압축은 되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압축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압축하기 전이랑 비슷하게끔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압축을 하든 안 하든 압축 안 한 것처럼 비슷한 성능이 나와야 모델이 좋은 거죠. 근데 압축을 했더니 프로세스도 빨라지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낮춰지는데 대신에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이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형태의 이제 초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들어왔었을 때 관련된 값들을 이제 잘라내고 쉐어링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큰 파라미터 프루닝 파트 중에서 하나인데, 하나는 값을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잘라냈다고 하면 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값 자체에서 이제 가지를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 퀀타이제이션 하지는 않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그럴 때 이제 작용했던 부분이 이제 해시 테이블. 여기 밑에 보시면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어떤 키 값을 주어졌을 때 이 키 값을 기반으로 그 정의한 해시 펑션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키 값이 매칭되는 그 실제 값이란 이런 형태로 되게끔 해시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건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퀀타이제이션 했던 것처럼 표출할 수 있는 값을 일정 그 레인지 안에 정량화 시킴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는 형태로, 이제 그룹된 형태의 웨이트를 주어서 코스트를 낮추는 형태로 이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퀀타이제이션이랑 바이너리제이션보다 그 성능이 좋기는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 커넥션을 가지치기를 할 때 이제 뭘 잘라야 되냐 하는 이 기준들을 이제 매뉴얼하게 셋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 펑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랑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셋에 잘 맞춰서 이 해시 펑션 하면은 얼추 괜찮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매트릭스 자체를 구조를 디자인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서베이나 이런 관련 논문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큘렌트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 매트릭스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R0, 여기가 R0입니다. 하고 R0부터 1, 2, 3, 4, 5, 6 해서 D-1까지 가고, 여기 있어야 될 R0가 여기 있죠.
0, 1, 2, 3, 4 이렇게 한 사이클씩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쭉. 나중에 되면 이렇게 완전 리버스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가 이제 서큘런트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매트릭스랑 관련된 다른 다이거널 매트릭스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매트릭스가 이제 난리니어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트랜스폼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이 사용되는 조건이 이제 이러하게 구성된 매트릭스 M이 인풋에 이제 인풋 값이 트랜스폼 된 다음에 네트워크를 하는 거랑 이제 네트워크에 넣은 다음에 트랜스폼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되게끔 형태를 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수식에서 보다시피 이 R 하나가 이렇게 이거는 기호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트릭스 형태로 합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그널 쪽에서는 이제 최대한 매스매티컬하게 접근을 해서 모델 자체를 압축하는 기법이 이제 줄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법으로 접근을 했었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 만들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 다이어거널 매트릭스라는 것도 그렇고 이 각각의 매트릭스 자체에 요구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치를 만족하면서 이걸 압축하는 매트릭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수학적으로 되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역함수 같은 존재의 유무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점점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본 것 같이 생긴 뉴럴넷 기반의 그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우랭크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피겨 2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그 필터 컨볼루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뭐 3x3, 5x5로 진행이 해서 컨볼루션 한 다음에 값을 뽑아내는 이런 컨볼루션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고차원의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형태가 있어요. 1x1 컨볼루션 혹은 1x3 곱하기 3x1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이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게 더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러한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이렇게 디컨버지션 하듯이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는 형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컴포지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고, 이 디컴포지션을 하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형태의 곱이 요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컴포지션을 하는, 그러니까 요 필터를 요렇게 나누는 컴퓨테이션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컴퓨테이션 자체가 좀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컴포지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량이 많아진다 라는 게 단점이고, 그 전체적인 모델은 줄어들겠지만 스피드가 증가는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아마 이 늘어나는 디컴포지션 계산량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을 때 모델이 하는 속도의 계산량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그래서 원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스피드업이 많게는 2배까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과 이 CP 방법을 했었을 때 차이가, 뭐 CP가 좀 더 좋다고는 하는데 많게 되면 한 2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 스피드업에 대한 그 평가 지표는 러닝타임, 실제 모델의 전체 러닝타임 분의 이 줄인 모델의 런타임을 했었을 때의 이제 스피드업의 이제 비교입니다. 본인이 본인 걸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길게는 한 2배까지는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 압축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면은 모델 압축률이 더 있고 막 이런 상관관계는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비례하면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 파라미터 수가 이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고 스피드도 많이 늘어난 형태의 이제 로우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요거를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고려해요. 그리고 요 다음 거 계산할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구간별로 디컴포지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의 어프로시메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압축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 이렇게 단기 텀, 그러니까 로컬 레이어에 관련돼서만 파라미터의 컴프레션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던 컨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간 파트여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랜스퍼가 된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좀 확실하게 컴팩트하게 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컴팩트하게 된 필터를 이용하는 건데 그 압축률은 아까 봤던 거랑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거는 이제 요거를 계산할 때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높았던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필터를 찢어내는 형태가 없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기서는 두 가지 필터를 찢어내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대체하는 3x 3을 쭉 1x 1로 여러 개로 이렇게 늘려서 대체하는 형태로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컴퍼징인데 여기서는 계산해서 아예 관련된 팩토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필터를 계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필터를 이제 더 작은 1x1로 이렇게 쭉 계산량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이제 리플레이스한 형태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글넷이나 레지넷 같은 경우가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스페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VGG 같은 VG가 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다고 하는 게 뎁스도 크고, 그러니까 구글넷이랑 레지넷 같은 경우 3x3을 길게 짜만한 애들 여러 개 썼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디멘전도 크고 얘가 굵직굵직하다는 말이죠. 필터가 VGG 같이. 그러니까 와이드한 형태의 아키텍처는 그나마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얇고 깊은 애들한테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추측해 볼 때는 디컴포지션을 굳이 할 필요가 크게 없을 정도로 작은 필터를 쓰는 깊은 레이어이다 보니까 큰 임프루브가 안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깊으면 어느 정도 넓고 깊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유효하겠는데 매우 깊으면 그 깊은 걸 더 찢어내어 버리면 이제 인포메이션이 좀 소실돼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거기 기재된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앞에서 특정 필터를 이제 수정하다든지 어떤 매트릭스를 넣는다든지 값을 변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주를 이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힌튼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힌튼이 이제 랭귀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컨셉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화학식 같은 데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뭐라 그러죠? 증류나 무슨 그렇게 어렵네요. 한자라서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형태의 단어인데 디스틸레이션이 이 단어로 보자면 이제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뽑아내서 이제 전수해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티처 패러다임에서는 티처라고 할 수 있는 깊고 넓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작은 모델에다가 불필요한 부분 빼고 필요한 난리지만 뽑아갖고 이식을 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은 티처를 일단 다 학습을 끝내놓고요. 잘 예쁘게 딥한 걸로 끝내놓고 이 끝내놓은 거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스튜던트한테 너도 나랑 똑같은 아웃풋을 가지게끔 해서 다시 한번 배워봐봐라. 그러면 나처럼 되지 않겠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는 이제 앙상블 모델을 싱글 모델로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포커싱을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양쌍물 모델을 싱글 모델로 한다고 안 해도 더 크고 깊고 복잡한 컴플렉스한 모델을 단순하고 작은 싱글 모델로 한다고 컨셉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임 프리딕션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스튜던트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래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사용하던 거를 힌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프트맥스를 해서 원하드 인코더를 했더니 0, 1, 0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얘는 개, 그러면 개가 1, 나머지는 거의 0.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아웃풋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얘가 강아지긴 하지만 요 정도는 고양이랑 비슷하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원하드 인코더를 써버리다 보니까 내가 최종단에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개 1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스튜던트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는 타겟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이 원하드 인코더가 아닌 이 맨 마지막 최후에 있는 로짓에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짓이라 하면 네트워크가 제일 끝났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 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 아웃풋 단에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더를 하지 말고 로짓을 그대로 써보자. 대신에 로짓을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끔 튜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파라미터 템퍼러처라는 걸 이제 여기 넣었습니다. 요게 1이면 그냥 Z만 남으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소프트맥스예요. 근데 소프트맥스에다가 T를 넣은 거죠. 그래서 T 값에 따라서 아웃풋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원래 이렇게 원하드 인코더 나오는 것을 임의의 어떤 T 값으로 이제 좀 소프트된 타겟 프로바빌리티를 하게 되면은 강아지는 맞는데 0.3만큼 강아지고 0.2만큼 고양이인 이러한 아웃풋의 형태의 정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포메이션 로짓을 가져야 스튜던트한테 가르칠 때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같은 프리딕션을 해서 이제 가리킬 때 이제 단점은, 그러면 혹시 모델이 작으니까 오버피팅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힌튼이 얘기하기로는 이미 이 관련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해당 모델, 딥한 모델은 오버피팅이 한번 티처 네트워크, 여기죠. 여기서 한번 다뤄져서 없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티처가 엉망진창이고 오버피팅이 있으면 당연히 스튜던트한테 못 가르쳐 주겠죠. 티처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스튜던트에 이식할 때는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디스틸레이션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예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원하드 인코더를 쓰게 되면은 이제 하드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프트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 스튜던트한테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형태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 되는 거죠. 이 예시에서는 이제 T를 1로 했을 때 소프트맥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T를 5 정도 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양의 다른 카테고리와 연관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먼저 갖고 있는 인풋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티처를 학습을 다 시켜요. 요걸 말씀드릴게요. 티처를 다 학습을 시킵니다. 티처 학습이 끝나면 티처의 아웃풋이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티처 네트워크에다가 인풋 이미지를 넣고, 시그널이든 이미지든 이런 인풋을 넣게 되면 아웃풋으로 로짓이 나오죠. 근데 그 로짓이랑 똑같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에다가 그 티처에 관련된 아웃풋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팩터는 지금 스튜던트에서 나온 PS, 이 PS가 뭐냐면 이 T가 1인 경우의 스튜던트예요. 이렇게 그냥 소프트맥스.
그래서 요 형태를 주게 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H가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원래 레이블, 즉 티처를 학습했던 그냥 레이블이랑 랜덤 이니셜을 줬던 스튜던트랑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 원래는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그냥 스튜던트 학습할 때 벡터 더하기 컨트롤할 수 있는 람다 값에다가 또 다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들어옵니다. 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선생님, 즉 요거 요런 템퍼러처가 들어가 있는 소프트된 프로바빌리티의 선생님의 아웃풋 얘죠. 얘가 레이블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얘를 보고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나왔던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요 레이블에 대한 그 로스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로스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팩터 람다가 곱해진 형태로 원래 실제 레이블과 학생 이 두 개를 합쳐진 게 최종 이제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아웃풋 로스가 되겠고 이 로스를 WS 스튜던트의 웨이트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학습이 다 끝났을 때 학생은 원래 있었던 레이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랑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기반으로 웨이트가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얘만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페이지가 많아서 결과를 못 넣었는데 그 피트넷이랑 얘랑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먼저 발표드렸던 파라미터 프루닝이라든지 쉐어링 이런 애들과 다르게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스튜던트가 선생님을 이겼습니다. 애큐러시가 그 티처보다 학생이 더 높은 부분이 생겼어요. 속도도 더 빠르고. 바꿔 얘기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필요한 날리지만 뽑아서 학생한테 알려줬던 게 요령 알려준 거죠. 그 부분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피트넷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단점이 겁나 깊은 걸로 엄청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컴프레스해서 줄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이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있는 애들에서 필요한 부분, 얘는 이제 힌트라고 썼는데 중간중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한테 전달을 해주면 네트워크가 깊어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뿌리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에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뿌리 틀 안에서 이 끝에 것만 쓰지 말고 중간중간 것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적당히 깊어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필했던 게 학습을 할 때에 깊은 모델이 얕은 모델보다 학습이 잘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학생 모델을 선생님보다 더 좁고 당연히 좁아지겠죠. 컴프레스 했으니까 대신에 더 깊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큐러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좁게만 만들어서는 좀 애가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대신에 티처보다 좀 더 깊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델이 얇아지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선생님보다 깊어도 전체적인 스피드라든지 압축은 더 많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얇지만 더 깊은 형태를 가진 학생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학생을 이제 미드텀 레벨에서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면서 학습하는 형태를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순서는 모델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A, B, C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밑에 알고리즘을 보시면 위에 글은 설명드릴 거니까 빼고 밑에 이제 요약된 거 보면 인풋은
학생의 웨이트, 선생님 웨이트. 그겠죠? 이제 선생님 거랑 학생 거 둘 다 필요하고, 여기 이제 GH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G와 H는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초록 색깔이랑 빨간 색깔. 즉, 여기 가이드 된 레이어, 힌트 레이어와 매칭되는 부분. 요게 뭐냐면, 아까 미드텀으로 했던 것처럼 다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것만 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얼마만큼 빼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힌트로 잡고 전체에서 요만큼을 가이드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몇 개의 레이어를 얼만큼 잡았는지는 아마 어플리케이션마다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딱히 뭐 몇 개 이렇게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이건 유저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아웃풋은 학생에 대한 웨이트.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궁극적인 웨이트니까 학생한테 이식한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요 힌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웨이트랑 요 가이드된 부분의 웨이트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가이드된 부분은 학생이니까 아직 랜덤 이니셜이 되겠고, 요 선생님은 학습이 된 상태이니까 학습된 거에 대한 웨이트예요. 그래서 학습된 선생님의 웨이트의 일부 하고 초기 이니셜한 학생의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W 힌트랑 W 가이디드. 그리고 이 WR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요. 이 WR을 왜 만들었냐면은, 얘가 그림도 정확하게 그렸는데 티처보다 스튜던트가 좁아요. 좁고 더 깊죠. 좁다 보니까 그 아웃풋 단에 있는 이 형태, 쉐입, 디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있는 로그지 두 개가 이제 같은 형태로 매칭이 됐으니까 선생님과 학생한테 이식을 시켜줬는데, 얘는 좁다 보니까 요 부분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WR이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가이디드랑 R 요 부분에 대한 로스를 구해서 요 로스가 최소가 되게끔 학습을 해서 이 가이디드를 구하고요. 그럼 요 가이디드에서 구해진 이 로스를 전체 로스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아까 했던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WS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빨간색 부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지네들 거 하고 힌트 거 한 번 더 마지막에 마무리로 해주는 형태인 거예요. 얘들 보시면 이 로스에 대해서 아규먼트 미니멈 해갖고 구하는 게 가이드 한 번 구했다가 가이드 집어넣고 최종을 뭘로 가냐면 힌트 거 전부 다 해서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먼저 선생님을 학습을 시켜요. 선생님 거를 학생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선생님 걸 딱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피트넷이 이제 학생입니다. 여기 피트넷이죠. 스튜던트. 이 스튜던트를 이니셜라이즈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를 이니셜라이즈해서 한다는 말은 여기 우리가 학습할 거 가이드 그리고 WR 얘도 같이 이니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한 선생님 거랑 요 학생 거를 이니셜한 부분을 갖고 와서 이제 요 부분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로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맨 처음에 이 네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네스트가 뭔지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거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의 펑션을 네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귀속되어 있는, 지금 그래서 이 전체 펑션 안에 귀속되어 있어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이드 된 거랑 요 WR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구하고, 먼저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 로스를 구하고 VG로, 그 다음에 이 구해진 거를 요 R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R에 대한 걸 구합니다. 리그레션 그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
그리고 선생님 거 힌트에 대한 걸 구해서 이 두 가지의 차, 그러니까 로스니까 이제 차죠. 그러니까 얘 거 아웃풋. 왜냐면 이게 WR로 맞춰놨으니까 똑같을 거잖아요. 얘 아웃풋 빼기 얘 아웃풋.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스퀘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 요 가이디드랑 WR에 대해서 로스를 학습하니까 요게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학습이 되겠죠. 요게가 이제 학습이 되면 이 공간적 사이즈가 세임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 두 개가 리그레서가 근데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되면 여기만 이제 학습이 될 겁니다. 여기 학습이 된 다음에 지금 이게 논문에는 색깔이 혼돈이 되게끔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했어요. 여기 뭐 W 스타인데 그냥 빨간색 똑같이 썼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W 스타입니다. 얘 빨강이랑 얘 빨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스를 구한 이 가이디드 스타를 여기 W 안에 있는 가이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넣어주는 건지 그냥 자기 거 학습 다 돼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요렇게 해서 갖고 있는 이 형태를 앞에 있었던 힌트 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서 요 아웃풋 로짓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 스타 아까 우리가 여기 G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예제에서 그 G까지 학습된 가이드들을 여기 전체 S에서 G까지 넣어주고 그럼 이제 G까지 넣어줬으니까 이 안에 거는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니셜된 형태로 해갖고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잡아서 미드텀으로 학습한 건 이 가이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거 전체 아웃풋, 학생 거 전체 아웃풋을 앞서 설명한 힌트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처럼 학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WS, 이 스튜던트 전체에 대한 웨이트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식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이게 테스트가 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레퍼런스 달면서 무슨 메소드보다 더 좋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름을 다 써놔가지고 이제 좀 찾느라 좀 헷갈리긴 했는데 우선적으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나밖에 안 했어요. 플립플로 플리핑하는 거를 했고 랜덤 플리핑을 했고 테스트한 데이터셋은 이제 사이퍼 10하고 100짜리 두 개고 구성되어 있는 거는 32x32짜리의 이제 영상들인데 개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50K랑 10K 뭐 만개 5만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접근했던 게 데이터셋이 좀 작고 모델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접근하는 게 이미 큰 걸 줄이는 형태로 많이 돼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은 뒤에서 이따가 제가 다시 생각한 걸로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의외로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선생님입니다. 티처. 얘가 학생이에요. 근데 파라미터는 이제 선생님이 더 많겠죠. 티처는 쪼그라들었으니까 2.5 한 3분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30% 되게끔. 근데 에큐러시가 얘가 더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티처가 트레이닝 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그 학생한테 알려준 게 그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 나와 있는 논문, 딥한 그 모델에 있는 에큐러시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28배에 달할 정도로 이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 사이퍼 1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이 학생보다는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해야 될 양이 더 많아서 이제 전체적인 에큐러시는 크게 높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트넷 자체가 그 학습했었을 때의
저희가 이제 더 깊은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에서 깊은 모델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통념을 어느 정도 이제 바꿔준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보면은 이제 믹싱되는 부분이랑 파라미터가 거의 뭐 한 몇 배 차이로 이제 나요. 근데도 원래 목표는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타일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앞서 부분에서는 타일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타이 혹은 가끔씩 이기는 부분 하고 피트넷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이겨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롭게 실험했던 게, 자기네들 거 좋은 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네들께 이제 피트넷이 딥하게 가는 거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레이어를 늘려서 하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여기 30M 멀티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이제 레이어를 늘렸을 때, 자기네들 건 레이어를 점점 레이어가 깊으면 물론 이제 더 에큐러시가 높아지겠죠. 레이어가 점점 높아져도 학습이 되고 아웃풋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 한정된 자원에서 5개 레이어를 넘지 못했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네들 거에 비해서 얘네는 이제 7번째 레이어 정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7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원이 30보다는 더 크니까 학습이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도 레이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은 되는데, 이제 학습이 되더라도 이제 에큐러시가 이제 자기네들 거 힌트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러면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그 피트넷이랑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냐 했더니,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 스타팅 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로컬 미니마랑 처음에 그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시작점이 잘못 지정되면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장점이라고 하죠. 새들 포인트에 이제 안착이 돼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높은 난리니어 펑션 형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높은 난리니어 펑션이라는 것 말 자체가 난리니어 펑션이 될 수 있는 난리니어 액티베이션을 많이 사용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되게 깊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게 깊으면 그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초기값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자기네들 것보다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아마 성능이라든지 압축 스피드나 압축률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 것보다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오후에 올려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교하는 걸로 이제 갖고 오면, 얘네들도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씬하고 깊게 만들면 그 얇은 건 좋으니까 깊을수록 땡큐 아닌가 라고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그렇듯이 그 이식을 할 때 필요한 난리지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크기의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로 갖고 왔었을 때 무작정 선생님만큼 이렇게 깊게 한다고 해서 다 갖고 있는 모든 난리지가 디스틸레이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깊을수록 에큐러시는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속도랑 압축률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환경에 의해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케바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로 이제 에큐러시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스피드는 떨어지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는 형태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레이어 11이 가장 작은 파라미터로 가장 빠른 스피드와 엄마랑 티처랑 거의 비슷하죠. 이러한 성능을 보였다. 압축률도 거의 36배에 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피드와 에큐러시를 이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제 데이터를 압축할 때 이 부분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된 레벨에 이제서 준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딥한 게 더 씬하더라도 딥하게 가는 게 관련된 인포메이션 피처를 이제 레이어가 거듭될수록 표현을 하기가 풍부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난리 디스틸레이션에서 업데이트한 형태였고요. 처음에 제가 이 부분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데이터셋이 많이 없는 그 필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모델을 깊이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스몰하면은 어느 정도 작은 데이터셋에도 맞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 나오는 게 이미 티처가 필요한 거죠. 이미 딥한 걸로 된 걸 가지고 줄이는 형태라 그 티처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상위권 모델 자체가 없으면 압축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게, 깊은 모델을 줄이면은 그만큼 공간적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깊은 모델을 그러니까 줄어든 모델 여러 가지를 이제 줄인 만큼 남는 코스트만큼 이제 앙상블로 묶어서 이제 에큐러시를 올리는 형태로 접근하려고 그 컴프레션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깊은 모델 여러 개를 그 컴프레션 한 다음에 그 줄어든 애들을 섞으면 깊은 모델 하나만큼보다 더 잘 나오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지넷 50 쓰던 거 저거 해가지고 줄인 다음에 레지넷 50 줄인 거 하나, VG 줄인 거 하나, 뭐 알렉스 줄인 거 하나 이렇게 3개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그래요. 뭐 생각대로 다 되지 않겠지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펜딕스인데 앞에 제가 레퍼런스로 어펜딕스랑 했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맥스아웃에 관련된 내용이고. 질문 해주세요. 줄인다고 줄였는데 되게 기네. 제가 질문, 어떤 내용이 처음 이렇게 접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티처 네트워크랑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냥 티처 네트워크는 어떻게 그냥 학습된 기존에 있는 그냥 네트워크고, 그거를 줄이면서 성능을 동일하게 내는 게 그쵸. 네트워크라는 거죠. 네네네. 컨셉이. 그러면 여기 실험에서는 그냥 특정한 티처 네트워크 어떤 특정한 거 사용한 것 같은데, 아무거나라도 이제 티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 후보군요. 거기서는 뭐 이게 된다 저게 된다고는 써있진 않은데, 이 논문에 보면은 사용한 그 메소드가 있기는 해요. 그 레퍼를 달아놔서 티처로 얘를 썼다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실험에서는 뭐 여기 네네네.
여기 보면 여기 티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딨지? 아 여기 아이고 그 이양구 펠로우 거에 맥스아웃을 이제 티처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스아웃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아까 레퍼런스로 어펜딕스로 넣어드린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제일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쭉 진행하는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양구 펠로우가 했던 요거를 이제 티처 모델로 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축한 거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깊은 모델에 대한 비교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레드넷 150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게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연도의 페이퍼라 그런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깊고 큰, 그러니까 지금 레드넷도 이제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앞서 했던 애를 가져와서 더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정도 깊이가 되는 모델을 줄였다는 건 없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나온 페이퍼라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누가 했는데 제가 이제 깊게 안 찾아본 걸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 나오는 되게 깊은 거를 이제 줄여서 비슷하게끔만 좀만 떨어지더라도 얼추 맞기만 하더라도 이제 완전 좋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많이 깊지 않을 거예요. 맥스아웃이라는 것도 좀 오래됐기도 했고, 이제 지금 동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사용했던 그 데이터셋 자체가 좀 올드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깊지 않은 걸 썼을 겁니다, 많이. 근데 언제 나온지 2014년 저는 네네네. 아, 이 논문이요? 이 피트넷 자체는 이거는 그 이후에 뭐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논문들 없었나요? 이게 여기네요. ICLL 2015.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던 게 이제 카이스트키 하나 있어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한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읽지 못했는데 그게 2017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걔가 성능 비교를 하니까 래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피트넷 하나 있더라고요. 성능 비교할 때 카이스트가 내게 더 좋다고 해서 논문을 해서 이제 그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비교를 하려면 래퍼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피트넷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카이스트라든지 기타 등등 애들이 주로 참고하는 메인 래퍼가 이제 피트넷이어서 봤는데 얘가 이미 2015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기준으로 뭘 하나 보다. 근데 이제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2017년 하반기에 래퍼가 얘 딱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나 더는 15페이지가 이제 전체적인 피트넷 아, 네네네.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저기 피트넷과 피트넷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쓰는 형태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 이게 그 일부만 가져오는 요 크기는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요 가져오는 그 이유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저 그거 때문에 한다고는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 중간 텀만 가져오는 이유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여기 이제 얇고 깊은 모델을 할 때 전체를 아마 이 중간 미드텀만 가져온 게 이 사람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전체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얼마만큼 미드텀을 가져오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조금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는 전체를 다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 이제 특정 레인지만큼의 미드텀 레벨의 힌트를 가져오는 게 좀 더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더 좋고, 여기 보면은 힌트가 이제 깊게 만들어서 제너럴라이즈가 더 좋고 더 빠르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통째로 딥하고 좁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아마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미드텀 이렇게 뽑았냐 그런 걸 딱 꼽아서 나온 문장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페이퍼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아마 제가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느낌에는 아마 저희도 실험하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다 해보지 않았을까. 해보고 제일 예, 다 하나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넣었을 때까지 다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 더 보면 13페이지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식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원래의 레이블, 트루 레이블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식이고 뒤에 거는 substance 부드럽게 된 네. 레이블에 대한 걸 학습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두 개의 중간이라고 하니까 두 개를 고려를 하는 결과를 내도록 하는데 약간 인사이트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처음에 힌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그 학습할 때는 요 앞에 있는 팩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에듀케이션 레퍼런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트넷을 걸어놨잖아요. 이름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이 힌트 페이퍼에서 이 스튜던트 웨이트를 학습할 때는 요 부분만 있어요. 요 부분. 네, 그러니까 티처의 소프트를 레이블로 삼아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에다가 이 템퍼러처가 들어간 아웃풋을 이 스튜던트에다가 똑같은 팩터의 값 템퍼러처로 똑같이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를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스페셜 케이스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리돼서 나온 거는 이 피트넷 저자가 릴레이티드 워크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제가 밑에다 잠깐 써놨는데 로스를 구하는데 로스가 이 스튜던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로스가 있는 거죠. 앞에 거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에 것만 보면은 그냥 모델 하나 만들어서 스튜던트 이 모델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죠. 그라운드 트루스랑 모델 초기화된 모델의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해가지고 학습.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랜덤 이니셜 줬을 때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 학습하는 형태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요거랑 이건 그냥 스튜던트가 그냥 레이블 보고 학습을 하는 거죠. GT 보고. 그거랑 이제 스튜던트 입장에서는 네 혼자 할 수 있는 거랑 뒤에 선생님 거를 보는 거죠. 요 해답지가 아니고 선생님 걸 보는 건데 여기는 원하드 인코더로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나온 아웃풋, 소프트된 아웃풋. 여기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선생님은 이미 깊은 모델에서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끝났어요. 즉 이 뒷모델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풋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이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고 하고 스튜던트가 선생님의 의견을 보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같은 카테고리라고 해도 캣이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 하면 고양이가 1 나머지 0 그러니까 고양이다 밖에 없지만 이 여기서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학습을 할 때 그 로스는 지금 들어온 인풋이 요만큼은 고양이지만 강아지스러움도 있고 트리스러움도 있고 한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세부 인포메이션을 모델에서 추출된 세부 인포메이션을 학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스튜던트가 정확도형이 헷갈릴 우려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거를 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 팩터가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로는 요거 하나에서 나오는 이제 투루에 대한 로스를 스튜던트가 혼자 스스로 이제 선생님 도움 없이 학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라든지 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래서 답지 보고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이거랑
요거랑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랑 같이 학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로스를 전체 로스를 규명한 것 같고, 이거 선생님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티처의 성능이 중요한 게,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로짓의 아웃풋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결과 아웃풋이 학생이 절대 선생님을 막 이렇게 확 추월해서 넘지는 않아요. 오버하거나 비슷하더라도 선생님에 맞게끔. 애초에 스튜던트 모델 원래 목적 자체가 뭔가 티처를 아웃퍼폼하겠다가 아니라 티처를 닮겠다. 닮았는데 그냥 조그만 구조를 만들겠다가 목표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티처를 닮게 만드는 로스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튜던트 티처 이제 관계가 그 스튜던트는 큰데 정확하고, 아니, 티처는 정확한 큰 거고 스튜던트는 좀 작은데 그쵸. 좀 그쵸.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은데 작은 애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렇죠. 브라운 트루스 웨이브를 조금 학습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요 식으로 봤을 때의 의미는 그라운드 트루스만 보고 학습하기에는 것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이 각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스무스하게 된 이 로짓의 인포메이션을 같이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학습에 필요한 옵티마이제이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잘 학습이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 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금 파라미터 푸닝이나 쉐어링 같은 거 시작을 해서 결국엔 논리지 디틸레이션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결국에 설명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좀 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한테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좀 더 단순한 모델을 만드는데 좀 더 성능은 비슷한 모델을 좀 뽑아내고 싶어서 그렇고,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필요한 파라미터들만, 피처들만 좀 더 학습을 주대로 하려고 했던 게 목표였었나요? 그게 아니고 이 흐름이 나온 게, 이게 지금 보면은 래퍼가 막 2012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2011년 되게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학생 선생님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큰 걸 줄이고만 싶었어요. 학생 선생님 개념은 없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 최근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힌트님이 만든 거고, 처음에는 그냥 큰 거를 좀 줄여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줄이냐면은 성능에 영향이 없게끔, 애큐러시가 손상이 안 되게끔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도 보고 뭐 이렇게 팩토라이저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본 거예요. 이 필터, 트랜스퍼 필터도 쓰고 했는데, 이제 아웃풋 보면은 이제 그 스피드랑 압축률을 해도 이제 애큐러시를 해도 이제 그 선생님이랑 비슷하게끔 점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선생님 학생이랑 개념이었고, 원래 있던 것만큼만 나오면 돼요. 줄여들어도. 그래서 그러니까 압축을 해도 큰 것만큼만 성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성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여보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교하는 게 압축은 이만큼, 스피드 이만큼고, 애큐러시는 원래 모델보다 요만큼밖에 안 줄었다. 그러니까 애큐러시가 떨어지긴 하는데 요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이기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압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선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긴 거죠. 그냥 스튜던트 만들 때 필요해서 쓴 거니까. 요 컨셉이 나오면서 압축된 모델, 그러니까 선생 학생 빼면 압축된 모델이 압축 안 된 애보다 성능이 잘 나오게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생 선생 개념 없었고, 좀 애큐러시가 보존이 되면서 좀 어떻게 뭐 크기를 줄이든 속도를 빠르게 하든 좀 작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취지였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2011년도면은 그 자원이 좀 한정적이고 계산할 때 좀 무리가 큰. 마지막 거 전제는 그랬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티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최근 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필터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계산도 많아야 되고,
펑션을 해갖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펑션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칭하는 것도 다 매뉴얼하게 또 적합하게끔. 그러다가 이제 힌튼에서 했던 컨셉이 매뉴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보고 따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처. 내가 뭐 이렇게 매뉴얼하게 수식을 만들고 함수를 만드는 부분은 없는 대신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모범답안만 이렇게 쪽쪽 뽑아갖고 배우는 그런 형태. 티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그게 적당히 없으면 스튜던트가 또 티처 또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스튜던트 또 생기고 거기서 또 압축하고 했을 때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한계점이 있을 텐데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3개 레이어의 학생 피트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카이스트계 그 여기 싫지는 않았지만은 40개 정도? 아니다 40개가 안 되나? 40개 아니구나. 20 몇 개인가? 그 14개로 줄인 게 이게 개수가 이게 학생이 13개면 엄마가 많아봤자 20 몇 개 그렇게 안 돼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도 이제 맥스아웃도 이런 형태로 이제 맥스 그러니까 되는 거고 논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CNN이라고 안 하고요. 표현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뭐 이런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리 커넥티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도 고려 대상인 거 보면은 그렇게 깊고 그 얇은 모델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티처로. 이제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연구하면서 찾아볼 건데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깊은 레이어를 적용하는 부분 그런 걸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티처만큼만 나와도 좋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필드가 아니니까 만약 우리가 스터디 그룹에서 하게 되면은 필요하면 좋은 거 줄인 것끼리 어떻게 좀 잘 볶으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잘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생각보다 정리 한번 해놓고 코드를 봤는데 텐서플로우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복잡해요. 머리가 좀 아파요. 오픈소스 있습니다. 오픈소스 피트넷이랑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둘 다 있어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제가 그 소스 코드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찾아보진 않았는데 피트넷에 있습니다. 띠아모로 있어요. 저는 그 라이브러리를 안 써서 열어보긴 했는데 뭔가 약간 이렇게 레이어도 막 다 복사 붙여넣기 했고 이만큼 막 페이지 길게 해갖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거라 아마 텐서에도 비슷하게끔 성능이 구현되는 거나 뭐 이런 게 좀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고요. 그 컨셉이라는 계산 자체가 이렇게 엄청 복잡한 그런 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에 아웃풋만 잘 맞춰져 가지고 돌리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6줄밖에 안 되잖아요. 랜덤 주고 돌리고 업데이트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구현할 때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그 구성이 이제 좀 하기 쉬운 형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 정확한 구조는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이 W 같은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CNN 구조로도 가능하고요. 풀리 커넥티드로 가능하고요. 하지만 요 초록 색깔이랑 맞춰주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스텝에서 이게 이제 매칭이 디멘전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니까 그것만 유의하면은 구조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티처 네트워크는 그 레퍼런스가 좀 있잖아요. 네네. 스튜던트는 그냥 티처보다는 세인하고 딥하다라고만 정보가 주어졌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아무리 그 맞아요. 아웃풋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성능이 크게 차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스튜던트에 대한 레퍼런스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나 그거는 이제 누구 거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제가 띄워놓은 슬라이드 보다시피 여기 17개 맥사업 CNN으로 되어 있는 피트넷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그냥 CNN이라고 할게요. 맥사업 때 어쨌든 CNN이니까. 그러니까 레이어가 몇 개로 되어 있는 CNN 뭐 이런 식으로. 맥사우 컨볼루션 레이어가 17개인 스튜던트 이렇게만 됐습니다. 뭐 필터 사이즈는 뭐 3x3으로 했겠죠. 뭐 이렇게 작은 거 썼을 거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레이어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뭐 알렉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없고요. 여기 개수만 해갖고 이건 17개, 아까는 14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은 형태로. 근데 왜 맥스아웃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양구 펠로우 거를 티처로 해서 썼대요. 근데 걔가 맥스아웃이라서 그런 건지. 맥스아웃 말고도 그냥 뭐 많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조가, CNN 구조가. 근데 여기서는 맥스아웃을 했네요. 그 성능 비교했을 때 저 스피드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학습할 때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향상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모델의 러닝 타임. 이게 러닝 타임이 뭐 학습은 아니고 테스트일 것 같긴 한데 학습이려나?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아무튼 러닝 타임이라고 하실 때 구동 시간. 아마 근데 똑같은 걸 비교했을 거니까 뭐 테스트면 테스트, 학습이면 학습 이렇게 비교했을 텐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구동하는 모델의 구동 시간에 이제 오리지널 대비 이렇게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이 압축률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 몇 개, 아까 뭐 몇 M, 몇 K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오리지널이랑 이렇게 압축된 것뿐에 오리지널 해갖고 몇 배로 줄었냐 파라미터가 하고, 스피드는 구동 시간이 몇 배 빨라졌냐 뭐 이런 식으로 뭐 1분 걸리고 10초 걸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테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에큐러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테스트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저희 그 핀넷의 구조에서 보면은 그 전체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원래 티처와 스튜던트에서 일부 레이어만 잘라가지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인풋 그 초기 부분하고 끝 부분 레이어가 날아가면은 사실은 그 인풋하고 차원 같은 게 안 맞을 텐데, 그러면은 다시 그 힌트 트레이닝에서 다시 인풋을 넣고 학습을 또 시키나요? 저희 요거 하고 요거를 할 때 네, 그 일부 네. 레이어만 발췌해서 가져오잖아요. 네, 지금 설명드리면 요걸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오면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안 돼 있겠죠. 왜냐면 G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 비어 있죠. 여기 이니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선생님은 다 되어 있고, 요건 다 된 거, 요거 된 거, G까지 1부터 G까지 된 거, 여긴 비어 있겠죠. 요 상태의 전체 W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니셜 되어 있는 형태. 아마 느낌에 자기가 힌트, 아까 물어봤잖아요. 다 해봤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물리적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 피트넷 한 부분 말고 요 힌튼 거의 학습 정보를 넣으려고 좀 이렇게 이니셜로 비워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나와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에 그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째로 다시 합니다. 통으로. 아까 그 힌튼 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도 이 통으로 해갖고 이제 아웃풋 소프트는 그 로직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통으로.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WS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WS는 여기 전부 다죠. 회색깔. WS 통째로 들어가서 이게 미니멈이 되는 로스를 가지고 WS 스타를 학습하고, 이 WS 스타는 최종 아웃풋. 이 전체에 대한 아웃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나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연구할 때 이제 절약된 코스트만큼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아, 네네네, 제가 상상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냥 기존의 그냥 전체 큰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좋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 실험할 때 그 줄이기 전에 이제 그냥 일반 줄이기 전에 네트워크들에 대한 앙상블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때 줄여서 해보는 게 순서가 네, 그럴 것 같네요. 각각이 다 좋게 나온 다음에 좋게 합쳐서. 나온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줄여서 하면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좋은 거 여러 개 합친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괜히 필요 없는 부분 서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컨셉은 뭐 대충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좋은 거 여러 개 합치면 다 좋지 않겠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더 좋은 거 섞었더니 서로 필요 없는 부분만 다 엮여갖고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뭔가 비유를 하자면 A, B, C라는 학교가 있는데 A에 선생님 제자가 있고 선생님 제자가 그쵸. 학습을 하고 애들끼리 모아서 다 모아서. 얘네끼리 그냥 토의를 해서 뭐 답을 그렇죠. 드림팀 만들었는데 그런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한 대로 그렇게 다 붙인다고 해서 안 될 것 같고 다 붙이는 게 또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제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컴프레션을 한다는 의미는 제가 최근에 다른 논문을 읽었을 때는 모바일에 올릴 때 이제 컴프레션을 한다는 걸 많이 봤는데 차라리 뭐 안 해봤지만 요즘에 텐서플로우 중에 라이트 버전도 나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화를 그쪽으로. 생각보다 쉽게 논문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차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차에 붙여가지고. 차에도 쓸 수 있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